네, 지금부터 6월 지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C 영상회의를 보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세월 게시판에 올라온 QR코드 또는 카카오 채팅방 검색에서 지성회의를 검색한 후에 비밀번호 8024를 넣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수 의견은 선정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지성회의부터 회의 영상을 광산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과 구정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개되는 회의인 만큼 발언 시 개인정보나 비공개 사항 등이 언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성회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광산의 미래를 주제로 통합특별법 주요 내용과 광산구의 비전을 공유하고 전 직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법 주요 내용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으로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986년 이후에 40년 만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역사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조직과 기구의 격상, 그다음 입법, 재정상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권한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과 농업의 스마트 혁신 개발을 법에 명문화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법입니다. 특별법은 총 408개 조항이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등 총칙,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권한이양, 지방의회 등 설치 운영,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광산구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조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10조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특례 조항으로 제3항을 보시면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 조정,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포함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행 규정으로 자치구와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명문화는 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 그 정도와 시기 등은 통합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중요 부분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통합특별법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57조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상호협력 확대를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저희 구로 가져오는 게 가장 큰 과제로 판단됩니다. 다만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 세부적 사항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부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역과 기초 간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10조 제4항 기본 원칙으로 광역 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로 포괄적 이양, 즉 시군구 우선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사무이양을 위한 절차로 통합시장이 자치분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 통합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이양 시 예산 및 인력 재배치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결론적으로 출범 이후 자치분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포함하여 이양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출범 후 당분간은 현 광역시 자치구 간 업무 배분 형태는 유지되고 매년 단계적 사무이양이 예상됩니다. 방금 광역행정 수요는 통합특별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관한 규정이 통합특별법 제23조 및 제24조입니다. 23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24조 제1항 광역생활권 내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로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특별법의 어떤 자치구와 통합특별시의 사무 배분을 종합하면 3대 원칙으로 광역생활관 사무는 통합특별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이를 제외한 사무 권한은 자치구 이양, 그리고 재정과 인력 동시 이양입니다. 다만 광역생활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황으로 현 시 조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직을 신설할지, 특별지자체 설립을 통해 추진할지는 복수의 방식이 있는 만큼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산구에 기회가 될 통합특별법 특례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법 제11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로, 제1항 합참의장만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에 대한 특례로 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다양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 관내 평동포사격정 폐지 관련 통합특별시와 광산구의 적극적 활동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조 교통물류 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는 광주 송정역과 그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 조성, 금호타이어 이전과 연계해 일대를 교통물류 거점으로 우선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음 139조 및 142조는 역세권 개발 특례 조항들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을 통합특별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역사와 주변 지역을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통합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관문으로 또 물류와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광산구가 체계적 준비를 통해 먼저 제안하고 지속적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입니다.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광산구도 이전이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이 광주 송정역 주변으로 집적할 수 있는 KTX 투자 선도지구 조성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AC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을 건의하고 광산구만의 명분과 필요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7조 및 253조는 시군구별로 한 개 이상의 특성화 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과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광산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빅그린 진곡 미래차 산단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광주권역 AI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광산구가 한 단계 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0조 통합특별시 돌봄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살던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광산구 선도 모델을 나주 한평 장성까지 확산하는 특구 지정과 돌봄 특구 특별회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통합특별시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28조 및 제329조는 청년 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청년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통합특별시 차원의 청년 정책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 온가 등 구 청년 정책의 브랜드와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와 청년을 연계한 모델을 통해 청년 발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제391조 및 392조는 역사문화 중심도시 특구 지정 조항으로 특히 규정 1항에 마안을 명시적으로 전남 광주 역사문화 발전 지향점으로 규정한 만큼 구에서 추진 중인 마안 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역사문화 특구로 확대 발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400조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풍양정천, 장수천 등 구 대표 하천들의 수질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물순환 관련 전남 지자체 협의, 사업 발굴 등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광산구에 기회가 될 많은 특례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자치구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초 법안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는 유지된 채 통합이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가 어떤 자치구들의 핵심 사항이냐, 이걸 보면 전남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재정 비교입니다. 재정 자주도, 즉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입니다. 22개 시군은 평균 55.9%를 직접 결정하는 데 반해 5개 자치구는 28.5%만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비, 즉 노령연금 보육료, 의무성 경비 비율은 인구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31.2%, 5개 자치구는 67.9%를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치사업 비율을 보시면 자치구가 10.8%에 머물고 있어서 재정으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와 비교를 해도 예산은 광산구의 거의 2배,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액 수입도 순천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보통교부세까지 약 5,500억 정도가 직접 교부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나주, 담영, 장성 등과 비교를 해도 재정 자립도 부분은 광산구가 소폭 높지만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전라남도의 조정교부금을 합쳤을 때 재정 자주대가 평균 2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정 자중도조에 있는 재원에서 인건비, 사회복지 매칭도 사용되므로 자치구는 계속 쓸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합의 혜택을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는 큰 명제 아래서 저희 구는 단기적으로는 5개 구와 함께 조정교부금 상향, 균형발전기금 배분 등 어떤 재정적인 시군과의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5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어떤 광산구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시 전환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 전환은 광산구를 폐지하고 시를 신설하는 입법의 영역으로 통합시, 행안부, 국회까지 연계된 사안으로 장기 과제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합특별법의 주요 조항, 자치구 재정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행정적 그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연결도시 이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청약 인터뷰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쉽게 광산구가 가지고 있는 교통, 산업과 미래 성장력, 선도적 돌봄, 정주 여건 등 많은 강점을 광주 전남 여러 지자체와 상생 발전하는 데 가교 역할로 활용하는 선도적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시군과 자치구의 격차를 말씀드렸지만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혼자 더 살겠다는 경쟁보다는 27개 시군구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고 선순환시키는 상생의 구조가 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서 연결도시가 출발했습니다. 연결도시 광산을 위해 전략사업들을 전 부서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시대의 사업들로 광산구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통합특별시 인접 시군구와의 전략적 협업 및 상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광산구의 연결도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광주 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 그다음에 장성과 나주 광산을 AI와
중심 산업벨트로 구축하는 사업, 빅그린 진곡 미래자 국가선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특별시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앞서 말씀드린 무안국제공항 광양항과 연계한 광주 성정역 교통물류 거점 지정, 통합특별시 제1호 돌봄 특구광산 지정, 청년 특화구역 조성, 아울러 신창동 마안 역사문화 특구 지정, 전남 광주 통합 다문화센터 건립, 평동 포사격정 폐지 등 총 10개 전략 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합시대 강성구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무거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오늘 공유한 내용 중심으로 어떤 통합시대 사무이양, 재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전 직원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원들이 주제가 어렵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막연하게 통합이 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뭐 상하수도 이런 업무들도 뭐 넘어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할 텐데요. 우리 앞에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 의견 올라오는 동안 잠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지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하고 이렇게 소통은 그렇게 좀 많이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특별법에 보면은 광역 생활권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광주 5개 자치구가 광역 생활권으로 지정돼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도로망 구축이나 대중교통 행정에 관한 사무들이 이제 자치구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이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 지점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 발표 자료에도 도로 관리라든지 또 소소한 도시계획권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자치구로 이양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도로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면 도로에 대한 점사용량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도로 점상률 저희들이 한 이렇게 50%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향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도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50%라 좀 올려줘야지 우리 도로 관리에 재정에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가 지금 그동안 도로 조명료를 저희들이 시 도로를 받아 징수를 해서 넘겨줬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 경우 50%를 아직도 미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제에 통합시로 가기 전에 강주시가 정산해서 자치구에 모두 다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 전체전은 우리 광주의 연결 도시에 맞게 광역교통망이 BLT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시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말씀해 주셔서 직원들 의견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님이 업무 이양과 권한의 대폭 확대 예상하면서 우리 그 조직 체계를 좀 이제 질문하셨고요. 또 그 구체적으로 이분은 언론을 많이 보시는가 봅니다. 광주 행정지원청 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광주 행정지원청이 생기는 건지 광산시 부분을 질문하셨고요. 또 초롱초롱 튜브님이 시에서 본인들이 하기 귀찮은 업무를 이번 기회에 구로 내려보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총 일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까 이제 제가 통합특별법 조항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업무를 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 제 10조 조항인데 그 통합시장이 자치분권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요. 거기가 이제 20명인데 그 전문가와 자치구 기초지자체 관련된 사람으로 절반을 채워야 됩니다. 그 20명을 임의로 구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 자치분권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각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자치분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요. 자치분권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과 그 조직 이양 계획까지 합쳐서 통합특별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자의적인 업무 이양은 좀 힘들게 법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 체계는 현재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현재 그 복지 관련 새로운 법이 또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그다음에 업무 이양의 속도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역 행정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손흔드는 팬더님이 또 송정역 광장 확장과 함께 또 그 영광통 사거리 송정 지하차도를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업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또 송정 지하차도 지상화를 추진하고 영광통 사거리를 배궁교차로 규모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 무거운 주제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가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도시국에서 영광통 사거리를 배궁교차로 규모 이상 이건 장기적 과제로 이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금 앞서고 또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통합 돌봄과에서 그 저희 인근 시군 3개 시군과 함께 통합 돌봄 특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나성숙 과장님께서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돌봄과장 나성숙입니다. 지난 2년 가까이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살던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지역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그리고 가장 밀접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다 보면 지역 간의 돌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면 광산구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돌봄 정책들이 나주나 한평 이런 인근 지역에 가면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차별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돌봄 격차를 좀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돌봄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주로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에 있으면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주간에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연결도시 광산이라고 했을 때는 복지 부분은 돌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도시를 했을 때 이 돌봄을 했을 때 광산구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돌봄 경제라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돌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재정하고도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돌봄 인력들을 창출을 하고요. 그거를 인근 시군구에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스카피님이 전남시구는 농민수당을 경영체 없어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농촌의 어떤 시군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장기적 과제로 이제 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부분들이 어떤 아까 그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어떤 그 농촌 부분의 어떤 차별성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청장님들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균형 발전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들이 이렇게 지금 균형 발전 기금 하나만 지금 명문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농촌 지역들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시군하고 이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해소 정책은 어떤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공공 확보도 당연히 그 사무가 예양되면 검토를 할 거고요. 그 춘식이님이 그 뉴스에 빅그린 산단 또는 광주공항 부지에 하이닉스 또는 삼성이 들어온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송정역 부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반도체 이런 기업들 유치 외에 그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이제 점점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이 부분은 아무래도 27개 시군 통합시의 27개 시군 전부 자기 구역에 들어오기를 다 희망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구청장님 주재로 통합 관련 회의를 하면서 저희 이제 KTX 선도지구 쪽에 어떤 그 LH 관련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진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명분들을 더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님이 그 송정역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장님께서 그 시장 당선인께 그 송정역 광장을 통해서 어떤 그 시민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BRT 광역교통의 어떤 거점으로 개발해줄 것을 건의를 하고 왔고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좀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님들이 다양한 관심사들을 지금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고 또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또는 그 전부터 안고 있었던 다양한 고민이나 과제들을 다 물어봐 버리게 된다라면 핵심을 좀 비껴난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법 중심으로 일단 설명이 되고 질의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한 시간을 또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년 말씀대로 그 저희가 배부해드린 통합특별법 내용을 보시고 혹시 그 참석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직원들 의견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광역행정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궁금한 점도 있고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청 부분이 어제 이제 나주시에서 통합특별시 당선인과 이렇게 당선인분들과 같이 대전한 기획위원회를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근거를 오늘 보니까 23조와 24조의 공동의 행정수를 위해서 이렇게 광역 생활권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로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정은 좀 일단은 좀 해보고요. 거기서 강주 행정청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어제 혹시 기획실장님께 가셨다면 강주 행정청이 단순한 관리 또는 이렇게 조정의 역할을 하는 임시 한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지휘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던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강주 행정청이 임시적인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통합 특별시가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는 되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면 우리 지자체인 법인격인 자치구가 격화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참석을 하셨다면 어제의 느낌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그 광주 행정청 부분은 뭐 역할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설치 부분만 언급이 됐고요. 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아직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주신 특별법 뭐 23조 4조 조항은 그 광역 생활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를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설치 공고할 수 있는 그 조항이고요. 그 광역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특별시에서 이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꼭 광역 행정권을 지정을 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뭐 시 그냥 기존 조직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규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정해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냥 그 광역 행정청이라는 단어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혹시 뭐 통합 특별법이라든가 여기 그 팀장님들 중에 또 과장님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제안할 사항이나 있으시면 저희 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저기 부부장님 혹시 말씀. 예, 부총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 이제 팀장님들께서 이제 지금 우리 계획실장께서 이제 고생하셔서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피부로 인식이 이제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법만 보이지 사무 내용은 안 보여서 피부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될 여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까지 5개 자치구를 둘러싸고 있던 우리 울타리 역할을 해준 광주광역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원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 하세요. 지금까지는 광주광역시라는 울타리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보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상태고 우리 자치구 우리 독립된 우리 단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여러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쟁 체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인식이 좀 그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실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 우리 일반 시군하고 자치구하고 업무가 다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업무가 다른 것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광역행정이고 또 일부 이제 문화복지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광역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광역행정청이 됐던 이제 시 직속으로 광역본부가 됐던 어떤 그런 형태로 직접 갈 수밖에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자치단체 조합이 됐던 이제 광역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관리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 그러니까 일자리가 됐든 경제가 됐든 복지가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이런 업무는 자치구로 이양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통합특별시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 교육실에서는 논리 그러니까 재정이라든가 업무 이양을 할 때 단순히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논리를 어떻게 구사할 건지 그러니까 재정 측면에서 인구 3만도 안 된 한평군이 1년 예산이 7,500억 보통 교부세 2,100억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42만인데 1년 예산이 1조 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는 데가 7,500억이고 28만의 순천은 보통 교부세가 5,500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보통 교부세를 5,500 받는다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재량껏. 그러니까 재정 자료돈은 훨씬 낮으면서도 자주도는 높은 이런 그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갈 건지 그래서 재정이라든가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논리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이관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항상 다른 자치구하고 연대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방금 연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앞으로 그전에는 광주 광역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5분의 1, n분의 5, 5개 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2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이런 자치단체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대 쪽에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단이 있는 여수시라든가 이쪽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또 똑같은 고민일 거거든요. 거기도 지하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연대하면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할 건지 또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업무가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오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올 텐데 이 단계적으로 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덜어내야 돼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께서 보시면 불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여기저기 보일 거예요. 그런 업무는 과감하게 털어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통솔 범위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책임지고 업무를 좀 정리하는 이런 준비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시장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저기 참석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 통합특별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뭐 개정이 돼야 된다까지 혹시 뭐 폭넓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하남동장 이상유입니다. 이 통합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조금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동에는 지금 그 산정지구가 지금 한 약 50만 평 정도로 해서 한 13,000가구 정도로 지금 이제 계획이 돼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 자체가 이제 뭐 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우리 장수동, 산정동이 지금 마을이 유치해 있는데 그쪽이 이제 대부분 또 농지고요. 근데 전혀 어떤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지금 계속 낙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통합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6년, 7년 계속 그 찬성과 반대가 있고 뭐 그런 정책이 안 맞다 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광산구에서도 좀 그 산정지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만약 이제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에 보면은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도 조금 그쪽에 그 산정지구 개발이 되면 그쪽에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도 같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통합특별법 아까 사무이양 부분에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조금 이제 사무 배분에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용어를 보면 이방권, 결정권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오는데요. 혹시 도시계획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서 혹시 그 도시계획에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법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상입니다.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그 원래 이제 법 체계가 좀 다르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도시계획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그 업무가 좀 시군구로 돼 있는데 구청은 도시계획 권한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사무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 자치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통합되면은 이제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가 있는 조례는 운영에 대한 그런 조례만 있고 그 일반적인 적용 조례는 대부분이 시군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거나 좀 그 찾아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일반 저 시군에서 도시계획 그 이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리고 일반 우리 광역시에서는 우리 이반권이나 결정권을 모두 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반권도 우리 자치구에 거기도 이임을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이반권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 통합조례를 만든다 하면은 저희 자치구도 도시계획 이반권은 전체적으로 사무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저 산정지구 말씀하셨는데 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돼 가지고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그 수요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새로운 아마 시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개발이라든가 우리 주택 우리 승인 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발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통합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뭐 그 하이닉스라든가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광주 자체가 우리 전남과 통합하다 보면은 급진적 역학을 하기 때문에 주거적으로 좀 더 많은 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로운 아마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지금 현재 또 부서별로 시 해당 부서 담당 부서하고 어떻게 또 업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부서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혹시 현재 그 시하고 어떤 뭐 업무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부사장님들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명농가 정지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전남이 좀 이제 크기가 큽니다. 근데 저희 시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농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재원 부담률이 높고 자치구가 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저희가 적거나 아니 내지는 5대5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부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담 비율이 도가 보통 한 30%, 시군이 한 7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담률이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제 시가 이제 전남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치구는 이제 시군과 다른 상황이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지금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시군과 동일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아무튼 논의를 지금 논의 중인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시군 부담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부담률이 조금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조금 논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5개구청이랑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안건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 중에 넘버님이 이제 균형발전 기금에 대해서 57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균형발전 기금의 설치만 명문화를 했고 어떤 재원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이제 그 조례로 통합시 조례로 정하도록 이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 균형발전 기금의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자치구 격차 해소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시 의회까지 관련된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어떤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통합특별법상의 어떤 그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부분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회계과장님. 네, 회과장 이병찬입니다. 통합특별시 7월 2일자로 출범에 따라서 우리 계약 쪽에서는 그 입찰 관련해서 지역 제한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존에 광역시로 제한을 뒀던 것이 이제 기존의 전남까지 풀어서 지역 제한을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지방계획 시행규칙 제25조가 개정이 돼서 7월 2일자로 해서 그 광역자치단체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통합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시도의 관할구역이 통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망을 적용한다 해서 3년간은 기존 광주광역시를 지금 통합돼서 치더라도 기존의 광주광역시로 제약 제한을 지방계약법에서는 기존 광역시를 3년간은 유지해서 지역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한사항 하나 있습니다. 아까 순천시하고 좀 비교를 우리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산일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권인데요. 우리가 보면 도와 자치단체를 보면 전라남도는 한 4 정도를 갖고 있고 자치는 한 6 정도 재정 비율을 보면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7대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는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순천시와 비교를 하고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 것인데 조금 더 그 큰 틀에서 조금 기존의 전라남도와 자치단체와 그런 광주광역시와 기존의 자치구를 조금 더 예산 구조를 좀 보면서 그 중에서 왜 그렇게 해왔는지 조금 더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단순히 인구 비교는 조금 약할 것 같고 기존의 생활권은 변한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광주광역시 도심 생활권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전라남도의 농촌 생활권은 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순천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좀 불평등한 구조인지, 왜냐 지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7대3과 4대6의 그 비율은 또 섞어져야 되는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자치 광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 구조가 더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인력일 것인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학회랄지 이런 곳에서 조금 제안을 용역 발주를 하셔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업무 분석부터 해서 업무 구조를 좀 분석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조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회계과장님 제안 감사하고요. 보통 교부세 부분은 이제 법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그 지방재정법에 자치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제외 상황에서 좀 광주 전남 자치구들만 빠져나오려고 했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 특별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부분이 무산된 부분이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같이 광역시 내에 또 시군 단위들은 그 똑같이 전남 시군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 해결책을 장기적으로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통합특별법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안하고 싶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신가요? 네, 조치용 국장님. 네, 환경녹지국장 조치현입니다. 특별법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이양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사무에 대한 이관, 또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법 10조에 보면은 지금 이양을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 쪽의 분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저희 광산구의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 진곡산단, 그다음에 평동, 빅그린, 미래차, 소촌까지 대부분 90% 이상이 광산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환경 쪽의 공단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청에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직접 인허가나 지도 점검을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멀고 직접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 전부 이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하다 보면 이제 특별시에서도 아마 우리 자치구에다가 그것을 전부 업무를 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환경 쪽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더라도 엄청난 인력과 어떤 그 범위가 이렇게 업무가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조직 개편이 필요해서 하더라도 업무에 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광주 전남 자치분권 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그중에 시군구를 대변한 사람이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를 대변한 사람 5명, 군을 대변한 사람 5명, 1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개 구당 한 명의 어떤 인원을 지금 저희가 배정 받을 수 있을 것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 한 명이 우리 구를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잘 대변해서 업무를 이관하는데 어떤 주장들을 잘 펼 수 있을지, 또 그런 분을 또 자선정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심스럽게 조직 개편하고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원이 이렇게 우리 시군구로 이렇게 이양되다 보면 업무가 이관되니까 따라서 오다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와 구는 조직이 직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시로 간 직원들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승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다시 내려오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높은 직급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또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그 조직이나 그 예산 부분이 이제 구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업무 범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광역 업무 범위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위에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뭐 밖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뭐 100명이 시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아직 시기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특별법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최초 논의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통합특별시의 기준인건비를 아예 제외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행정안전부 심사 과정에서 기준인건비 부분을 그 전국적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는 없고 그 시 같은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도 1% 자율권만 더해주는 선에서 끝났고요. 자치구는 전부 그 기준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큰 틀에 그 광역 행정 범위가 지금 광주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의 범위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 부서 의견들을 저희도 취합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5개구 연대를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원들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 저희도 이제 뭐 보통교부세는 법 개정이 되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그 청장님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객실 그렇잖아요. 일이 많은데 그냥 또 통합특별시 출범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훨씬 많아져 버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튼 지성회의를 통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특별법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한 번씩 보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봐질 거예요. 혼자 보려고 그러면 잘 봐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를 해서 공부를 해보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거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자동차 운전 하실 거예요. 그럼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은 그냥 내가 자동차만 산다고 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법규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법규를 모르면은 그냥 자동차 가지고 마음대로 다녀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그런 거잖아요. 선이나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걸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아까 좋은 의견도 주시던데 필요하다라면 지금 너무나 급박스럽게 하다 보니까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설치만 이제 균형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시군 입장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그 기금이 우리 시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지방교부세부터 시작해서 재정 문제를 본다면 또 구에게 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의 내용을 그러니까 조문을 안다라면 먼저 또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는지 이 철학이나 방향을 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문을 안다 하더라도 그 조문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 이 조문이 들어갔는지 그걸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한 이유가
뭐 5국 3특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너무 모든 것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뭐 지방 소멸을 앞당기기도 하지만 단순히 수도권이 뭐 커지니까 인구가 많이 모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에너지가 수도권을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됐든 뭐 경제가 됐든 산업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다 가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냥 여기는 안 살고 그쪽으로 가서 살 거야. 문화생활도 여기가 좋으니까 갈 거야 이렇게 가지만 그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현상, 도시 집중현상은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요. 맞물려 있는 건데 인구가 줄면 줄수록 도시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인구가 줄게 되면 그 나라의 인구가 줄게 되면 도시 중심으로서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때는 계속 뭐 시골에도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뭣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게 들어서 지금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지만 인구가 줄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광산구만 보더라도 여름에 자연재난 문제 봐보세요. 진짜 돈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가보면 피해를 입을까봐 우리가 예방하는 사업들이 뭐 몇 억씩 되거든요. 근데 몇 집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면 다 이사를 해야 돼요. 그냥 이사하면 그 돈을 다른 데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라 전체를 획일적으로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면은 그런 점에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어떤 경험들이 거기서만 공유돼 버리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아무튼 꽤 아무튼 극단의 처방이랄까 이런 것으로서 지금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통합특별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 자치하고 분권이에요. 자치와 분권. 그러니까 자치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권이죠. 권한도 이를테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권한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계속 수도권에 다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러려면 특별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걸 통합특별시가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것을 빨리 기초정부에다가 또 빨리 나누는 작업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것과 기초단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나 토론 또 검토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개문발차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채우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좀 명심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도시 뭐 비전 관련해서 광산 비전 관련해서 연결도시 얘기를 했는데 연결도시란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폼나고 그냥 빛나고 멋진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멋진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 나가서 계속 했던 얘기는 축구를 비교를 했어요. 전부 다 골 넣겠다라고 골문 앞에만 서 있으면 도대체 누가 수비는 하고 누가 패스는 해주겠어요. 그러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우리 팀이 전부 다 상대편 골문 앞에만 있어요. 내가 득점만 해야지 하고 그러면 축구 경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이기는 게 아니라 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상을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내가 상 받을 때 사진 찍어야지 하고 2층 상황실 앞에만 다 대기고 있어봐요. 그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다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그 결과로서 그 상을 수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 광산구가 다른 이제 27개 기초정부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중심이 될 거야 이 생각만 하게 된다라면은 서로가 저는 경쟁만 있지 협력이 상실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초에 이 통합특별시 출범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 그 민선 오기 때 슬로건이 1등 광주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네이밍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통합특별시의 중심 광산이랄지 으뜸 광산이랄지 등등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쭉 하다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27개가 다 우리가 중심이 될 거야. 우리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돼. 뭐든지 예산도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될까? 전혀 이게 반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위치를 연결도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광산의 어떤 미래 비전을 연결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4년 민선 8기가 지금 끝나갑니다. 민선 9기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작되는데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또 부족한 것대로 냉정하게 잘 살펴주입사하는 이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교육실장님 말씀하시던데 구령 주요 회의를 이제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번에도 제가 선거를 그 무소음 경청 그 소통 선거 운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세차 타지 않고 앰프 틀지 않고 마이크 안 잡고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아시는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짜 광산구 너무 잘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셔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로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꼭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4년 내내 당신들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로 얘기한다면 구청장보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칭찬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000명, 3,000명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42만 중에. 거의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옆에서 듣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참 잘한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불이 나도 침수가 돼가지고 물난리가 나도 인명피해가 생겨도 또 큰 어떤 과업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냐?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해. 내 거 하찮은 민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태도를 늘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딱 얘기할 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한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일테면 알아야 우리가 면담을 한다라고 알아야 대화나 토론도 되고 알아야 뭔가를 이제 그 다음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사고 체계에 갇혀가지고 딱 그것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 사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게 이 어떤 그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져야 우리 공직자들의 수고로움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커진다. 이게 좋은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나쁜 것을 모의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했던 대로 그대로만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우리 이제 집중 호우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각 부서에서 또 동에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러던데 아무튼 만전을 좀 대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대비도 잘 해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회하고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가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아무튼 여름철이니까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주시고요. 사실은 좀 쾌적한 환경이어야 업무 집중, 몰입도도 더 좋아지는 건데 뭐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편 때문에 아무튼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6월 지성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